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피드백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재에는 금전적인 에너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부제목으로 있습니다. 책의 페이지가 각자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그 코칭 그 핵심 그 기술인 그 질문, 우리가 경종 배우셨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질문 배우셨는데요. 세 번째, 인 피드백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그 내용에 따라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피드백을 막 사전적인 의미, 뜻을 찾으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미화 코치님 읽어주세요. 피드백이랑 상대방의 행동 성과, 행동 성과 등에 대해 성장이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전달하는 정보나 반응을 뜻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코칭에서도 피드백을 사용하는데 오늘 피드백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내용과 함께 배우면서 코칭 대화에서 어떻게 피드백을 하는 게 효과적일까? 이런 것까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여기 교재에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심상훈 코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드백,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한다. 소중한 사람을 곁에 두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통 회사에서는 좋은 인재를 확보하고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연봉을 올려주거나 특별 보너스를 주거나 승진을 시켜주는 등 성과에 맞게 보상을 한다. 그러나 직원이 회사를 다니며 가장 보람 있다고 느낄 때는 바로 자신의 상사로부터 칭찬과 신뢰를 받을 때라고 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긍정적인 피드백이다. 우리 주변에는 평소에는 상대방에게 별 관심도 안 보이다가 무언가 허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지적하거나 공격하는 문제 상사, 문제 남편, 문제 아빠가 많다. 이런 리더의 경우 대부분 직원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며 아내와 자녀들도 함께 대화하기를 꺼린다. 이러한 왜곡된 관계의 원인은 평소의 잘못된 피드백으로부터 시작된다. 피드백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며 삶과 일에 대한 열정을 끌어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네, 감사합니다. 심상훈 코치님 읽으시면서 뭔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지금 우리 강의 중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간섭하는 그런 좋은 피드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 피드백이라는 것은 뭐, 제가 안 해도 더 아시는 거니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읽어주신 것처럼 이 부분, 마지막 부분, 금전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며 삶과 일에 대한 열정을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게 오늘의 그 전체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비즈니스 그 회사에서도 그 피드백이 진짜 필수다. 그리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회사가 좋다라고 하는 어, 목소리도 많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히 그 젊은 사람 그 20대, 30대 MZ 세대들은 그런 피드백을 잘 주고받는 것을 계속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무 평가에 대해서 피드백 받으면 약간 긴장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어,
비즈니스상에서도 정말 피드백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MZ 직장인들은 첫 번째로 피드백을 명확하게 하는 상사를 원한다. 이렇게 하니까, 어, 꼰대, 뭐, 잔소리를 많이 하는 리더가 아니고, 정말 쓸모 있는 약이 되는 피드백을 주는 리더가 지금 필요한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꼰대? 네, 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보시면 뭐 역시 직장에서도 충분히 뭐 피드백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다는 느낀 직원이 생산율도 좀 좋고요. 그리고 퇴사 가능성이 두 배나 부족한다면 인정이 부족하면 퇴사 가능성이 두 배나 높아진다.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어가지고 피드백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회사에서도 이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교재에서 네 가지 피드백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화면 보이시죠? 이식 코치님 보이세요? 이거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가지 피드백 방법. 모든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한다. 깊은 상처 없이 가볍게 하는 피드백이나 잘못된 피드백은 상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킨다. 반면 진심이 담긴 긍정적인 피드백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조화롭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준다.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사용하는 피드백의 종류들은 다음과 같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리처드 윌리엄스의 피드백의 유형 이 교재에도 나와 있거든요. 네 가지 플러스 다섯 번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미 아버지님 좀 읽어주세요. 피드백의 유형 1. 어떤 행동이 반복되도록 하는 지시적 피드백 2.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교정적 피드백 3. 모멸감을 초래하는 학대적 피드백 4. 하나마나한 무의미한 피드백 5. 학대적 피드백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지적, 교전적, 학대적, 그리고 무의미한 피드백, 그리고 아무 피드백 받지 못하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그 네 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조금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위에 두 개가 그래도 좀 근전적인 지지적 피드백, 교전적 피드백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상훈 코치님 위에 지지적 피드백, 교전적 피드백 부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상대의 좋은 행동을 인정하고 강화하는 피드백. 상대는 이 행동을 계속 하겠다고 느끼고 행동이 안정적으로 반복되게 한다. 1. 발표 준비를 정말 꼼꼼하게 하셨네요. 덕분에 이해가 훨씬 쉬웠어요. 2. 논문 핵심을 미리 잘 정리해 주어서 토론이 훨씬 기뻐졌어요. 3. 오늘 고객 응대가 아주 침착했어요. 그 태도 계속 유지하면 좋겠어요. 조정적 피드백, 행동 변화, 개선이 필요한 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피드백, 상대는 피드백을 통해 행동을 변화시키게 된다. 1.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가 조금 허리해 보입니다. 첫 부분을 조금 더 요점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2.
회의 시간의 의견을 바로 말해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3.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일정 공유가 조금 늦었어요. 다음에는 하루 전에만 알려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지적인 피드백은 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교전적인 피드백은 개선점을 좀 행동 변화를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살짝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좀 그 부정적인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이십 코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음. 보이세요? 예. 지지적 피드백, 아, 밑에 파란색 부분 학대적 피드백하고 무의미한 피드백 보이세요? 예, 예. 네, 학대적 피드백 모델, 모멸, 거절.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비난으로 압도하는 피드백. 상대는 거절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 관계는 악화되며 행동 개선이 기대하기 어렵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제출한 거예요? 왜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엉망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등이고, 무의미한 피드백, 미미한 반응, 형식적인 맞장구, 의미 없는 응답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상대의 마음에 전혀 닿지 않고 변화를 기대하지 못한다. 응, 그렇구나. 할 수 없지. 그냥 계속 하세요. 다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예를 보면서 그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건 그 네 가지 유형의 피드백의 그 어떤 그 내용인지, 그리고 그 피드백 받은 사람의 행동 변화가 나타나는 시간, 이렇게 그것을 표로 표현한 건데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되는 것은 역시 교정적인 피드백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학대적이나 무의미한 피드백은 좀 부정적인 그 영향을 계속 주게 되니, 지지적이고 지지적 피드백이나 교정적인 피드백을 뭐 줘야 된다는 것은 뭐 다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네 가지 유형 그 피드백에 대해서 정리한 리차드 윌리엄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보이지라고 하는 것이 항상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적절한 피드백을 받는 것을 누구나 다 원하고 있고요. 근데 그때 정말 건강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그 받은 사람의 성장과, 그리고 그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문화가 정말 좋아지고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은 다 받고 싶어 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말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면 정말 효과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도 코치로서 코칭을 진행하면서 그 클라이언트 고객이 정말 내가 잘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 부분 조금 더 개선하면 더 잘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분의 성장이 더 촉진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백 좀 잘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이거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손미화 코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한 피드백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피드백의 대부분이 무의미한 피드백이거나 교정적 피드백을 줘야 할 순간에 학대적 피드백을 하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 코치로서 그거 떠나서 뭐, 엄마로서 아니면 그 동료나 친구분들이나 여러 가지 아는 사람
잘 되기를 원해서 교정적인 거 아니면 고치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멀게 피드백을 할 것 같은데, 이 리차드 윌리엄스가 말한 것처럼 정말 그 교전적인 근전적인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무의미한 피드백을 주거나 학대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해서 좀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잘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윌리엄스 이런 그림을 만들었더라고요. 자기가 피드백 할 때 피드백 통이 그 가운데 있는데, 과연 어떤 피드백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 이 통 안에 어떤 피드백을 담아서 상대한테 주고 있을까? 이런 것을 좀 자신을 좀 살펴봐라 이런 그림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평상시에 막 피드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할 때 어땠는지를 저도 생각하면, 저는 학교에서 일본어 가르치니까 물론 집에서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가르칠 때 뭐 티칭이니까 그래도 피드백이라기보다는 티칭 같은 거니까 음 그래도 조금 또 지지적인 피드백 같은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넌 이 부분 좀 잘못됐어. 그런 수업할 때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이게 지적한다든가 아니면 지각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했는데, 그걸 조금 더 지지적 피드백 아니면 교전적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했었으면 하는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키우면서는 가끔은 학대적인 피드백,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좀 생각이 나시는지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소미아 코치님 어떠세요? 피드백에 대해서 일상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예전에 어떤 시니어 그룹을 리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제가 이제 존댓말을 쓰면서 다양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변화를 느끼기 위해 교정적 피드백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약간 상대방과 서로 이제 비교가 되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굉장히 언짢아하시고 좀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서로 어떤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것들을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교정적 피드백 또한 굉장히 좀 성급한 방법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지지적 피드백 이런 부분들이 한국 분들이나 좀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잘 적응이 되는 것 같다는 음. 생각을 하는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진짜 연세 드신 분들에게 교전적 피드백, 정말 그런 배려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시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 나눠주셔서. 이기식 코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평생 가르치고 있었는데 아, 제가 작년까지 사실 조금 그 피드백을 하는 방법이 조금 너무 공격적이었고 조금 상대방을 어, 낮추어서 피드백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박사학위를 시작하면서 지금 배워 나가는 게 제가 조금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올해 제가 6번 6회를 세미나 하면서 피드백을 그렇게 마음 먹고 했더니 5스타가 거의 다 나오더라고요. 거의 뭐 9.9로 나오는 그런 걸 봐서 역시 피드백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와, 이미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심상훈 코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열어주세요.
네, 제가 어제 그 스트라트필드 광장에서 그 어떤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전도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 동양 아이들이 전도 보니까. 그래서 참 기특하게 생각돼서 그 저 한 5분 정도 지켜보다가 옆에 전도지를 들고 있는 그 여학생이 뭐 학생 막 대학생 그룹 같아요. 나이들을 보니까 그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희들 찍는 너희들이 저 전도하는 걸 그 영상으로 좀 찍어도 괜찮겠느냐 그걸 물어보니까 아 한국 분이세요 하면서 반가워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찍어서 너희들 이 저 하는 모습을 찍어서 내가 그 너희들 보내주마.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 아주 반가워하는 걸 봤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났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 멀리 호주까지 왔느냐. 정말 너희들이 대단한 열정이다. 고맙다고 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 또 한 가지 경우는 제가 한 저 말에 대해서 10년 만에 피드백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제가 10년 만에. 한국 10년 만에 네. 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가 우리 저희 회사에서 이제 겨울이 되면은 각 건설 파트에 있는 지방에 있는 소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본사로 올라와요. 이제 겨울엔 공사를 못 하니까. 그러면 이제 큰 회의실에 모여갖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 대기를 하고 있어 무료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사내교육을 담당했더랬습니다. 그때요. 사내교육을 담당하면서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그리고 제가 호주로 이민 오고 난 다음에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그 한국에 들어가서 옛날에 그 근무하던 회사 직원들이 연락이 돼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때 그 건축부장이라는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더 많았는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아주 그 정말 인상적인 얘기였어요. 그 지금 그 나보고 한 내가 사내 교육하면서 한 얘기 중에서 한 가지 기억 남는 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돈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은 저 괜찮은 돈이란 움직이면은 세금이 붙는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진 돈을 자식에게 줘도 정년세가 붙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죠. 돈은 움직이면 세금이 붙는다. 그 말이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남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야, 내가 10년 전에 한 얘기를 당신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와, 10년 만에 그 받으신 그 피드백, 네, 와, 너무 기분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근전적이고 그런 좋은 피드백을 클라이언트, 고객에게 돌려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인정과 칭찬 피드백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에, 인정과 칭찬 뭐 둘 다 좋은 건데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정 그리고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인정은 상대의 존재나 노력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이해하는 거, 뭐 공감한다든가 그것을 정말 수용한다든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인정을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서로의 신뢰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칭찬은 박수로 이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 상대방의 행동이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주는 거, 잘했다, 이런 뭐 정말 칭찬해 주는 건데요. 그러면 또 그 상대방의 위력을 높이고 행동을 또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어, 막 인정, 칭찬, 이 교재에서는 뭐 칭찬만 많이 말하고 있지만 아마 인정과 칭찬을 다 포함한 말로 칭찬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정, 칭찬, 피드백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그것으로서는 그 고객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정과 칭찬, 피드백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기식 코치님, 네, 좀 읽어주세요. 인정과 칭찬, 피드백. 피드백 방법 중 최고는 역시 칭찬이다. 칭찬은 사람에게 용기와 열정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운명을 바꿔놓기도 한다. 뇌 속에는 쾌감 신경이 있어서 칭찬받을 때나 좋아하는 것을 할 때 그곳으로부터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학습, 행동 등에 대한 의욕이 높아진다. 특히 코칭 시 실행 과정 중간중간마다 지지, 격려, 상호 책임, 후원, 격려, encouragement, 상호 책임, accountable, accountability 로 피드백해 주는 것이 실행력에 강력한 에너지를 제공해 준다. 감사합니다. 그 이기식 코치님 아까 그 가르치시면서 이제 피드백을 좀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인정과 칭찬 면에는 어떠세요? 어떻게 뭔가 신경 쓰고 계시거나 염두에 두시고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옛날 피드백은 조금 제가 사람을 놀리기를 좋아해가지고 농담을 음. 좋아하고 네. 놀리기를 좋아해서 좀 가볍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때는 상당히 그 영어로 티징한다 그러죠. 조금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창피를 주면서 깨닫게 하는 그런 류의 피드백을 많이 했다고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음. 전혀 그러지 않고 완전 반대로 180도로 정말 격려하고 또 받아들이고 와. 또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좋은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와, 주로 어떤 워딩 사용하세요? 뭐 예를 들어 뭐 잘했어요라든가 뭐 그런 거 그렇게 있으세요? 생각할 수, 질문을 했을 때 상당히 재미있는 질문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수준 이하의 질문들을 할 때 제가 이제 조금 피드백이 그렇게 나갔더랬었는데 올해는 제가 계속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제가 틀렸다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피드백을 해 나가니까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서 피드백을 하신다는 게 그게 좀 달라진 네, 부분이시군요. 그렇죠. 와, 네,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뇌에 그런 보상 회로가 있어서 어, 뭔가를 너무 기쁘다, 나 해냈다, 앞으로 기대된다, 이거 가치가 있구나라고 느낄 때 이 보상 회로가 작동하는 거죠. 이런 네,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돌아가면, 보상 회로가 돌아가면 그때 분비되는 것이 도파민인데, 도파민은, 이거 다시 하고 싶다. 이거는 좋은 거다. 계속 할 거야. 다음에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욕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도하게 되면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도파민은. 그래도, 도파민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의욕이 생기고 활기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래된 연구 중에 엔핸싱 효과? 이거는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수학 시험을 하다가 점수와 상관이 없이 결과와 상관이 없이 잘한 부분을 칭찬한 학생이 다 78% 이상이 성적이 좀 좋아졌다. 하지만 뭐 90점인지 95점인지 점수와 상관없이 너 이거 잘 못했어. 이 부분을 지적한 학생은 성적이 좋아가 보였다. 그리고 무판원이면 별로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하니 역시 인존 칭찬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보상회로에 자극을 주는 것이 인정과 칭찬이다. 그리고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정말 의욕이 상승하고 행동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정과 칭찬은 뇌의 보상계를 자극하여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행동 의욕과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 이러니까 우리 코치로서
의도적으로 인정 칭찬을 이용해야 된다. 네, 활용해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심 어린 인정 칭찬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다음 부분 심상훈 코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인정과 칭찬 피드백. 한편 상대의 관심사나 특성, 인품, 현재 어떤 감정 상태인지에 따라 칭찬의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칭찬은 어떤 사람에게는 비웃음이나 압으로 들릴 수도 있다. 칭찬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을 하는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칭찬이란 그냥 듣기 좋은 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가치와 열정, 성품, 감정,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정이나 말, 행동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 여러분은 칭찬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약간 칭찬받는 게 제가 S유형이 좀 강해서 그런 건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한 칭찬 받으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의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오버하게 칭찬을 하면 저는 부담스럽지만 그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에너지를 주고 크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노력이 약간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아부처럼 느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냥 예쁜 말만 나열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심 어린 인정과 칭찬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노력 칭찬 효과라고 해서 이것도 뭐 어린이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인데 결과나 그 사람 자체를 칭찬했던 그룹과 그 학습 과정의 노력과 학습 과정을 칭찬했던 그룹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결과를 칭찬한 그룹은 역시 너는 대단해, 머리가 좋아 이렇게 했던 그룹은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실패할 만한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고 도전 의욕이 점점 감소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노력하고 있는 과정을 칭찬했던 학생들, 너 정말 잘 노력했어. 좋은 생각을 잘 활용했네. 라고 과정을 칭찬했더니 도전의욕이 증가하고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는 그런 자세가 보였으니 결국 선족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칭찬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칭찬할까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보다 노력과 그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어요. 이건 좀 글자가 작지만 그래서 그 좋은 칭찬 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 과정, 노력, 그러니까 칭찬할 때 막연하게 너 대단하구나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하는 이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과정에 주목해서 칭찬 드리는 게 좋다. 그리고 빈도도 과도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칭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잘했다기보다는 지난번보다 더 성장했다라고 하는 성장에 주목하는 것이 좋다. 네. 그리고 적절한 시기를 보고 필요할 때 칭찬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이거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28에서 32를 활용하여 인정과 칭찬 피드백을 실습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실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 카드에 있는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칭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가치, 열정, 성품, 관점, 노력의 과정, 막 그 전부를 진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을 토대로 진단을 좀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카드 28, 이거는 상대방의 가치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보고 나서 실습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선미아 코치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카드 28, 가치 칭찬.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네요.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군요. 자신의 명확한 가치관이 있으시군요. 시간과 돈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시는군요.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을 생활에서 잘 나타내고 계시군요. 당신의 그런 생각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상대방의 가치가 보였을 때 그것을 좀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는 열정 칭찬입니다. 자, 심상훈 코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정 칭찬. 당신을 보면 열정이 느껴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열정이 솟네요. 당신의 일에 몰입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당신의 강력한 에너지에 저도 마음이 움직이네요. 그 열정은 아무도 못 따라할 것 같아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자주 해주시는 코치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저도 따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정말 뭔가 그 열정을 지지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따라해야지라고 하는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은 성품 칭찬 부분입니다. 자, 이기식 코치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카드 30. 성품 칭찬.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배려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 용기가 나네요. 당신의 지혜와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믿음과 신뢰가 갑니다. 정말 추진력이 있는 리더시네요. 인내와 성실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여기 네, 감사합니다. 대화 중에서 보이는 상대방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만 해도 뭔가 칭찬, 인정될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카드 31은 강점 칭찬입니다. 이렇게 밑줄 부분은 뭔가 상대방 관찰된 것을 넣는 것 같은데요. 자, 차진 코치님 이거 읽어주세요. 마이크가 네, 감사합니다. 당신은 모모에 강하시군요. 오늘도 업무를 잘 발휘하시는 하루 되세요. 당신의 그 강점이 오늘날 당신을 여기까지 오도록 이끌었군요. 그 강점이 바로 회사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유예요. 당신은 그 일을 할 때에 가장 빛나십니다. 와, 탁월하세요. 그쵸? 어, 또 있나요?
안 보이세요, 혹시? 네. 아, 역시 뭐뭐에 강하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32가 노력의 과정 칭찬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네, 김간상 코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드는 교재에 있는 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32번 노력의 과정 칭찬 덕분에 잘 되었어요. 당신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잘했군요. 늘 성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다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으로부터 하면 된다 라는 가능성을 배우고 있어요. 정말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군요. 역시 당신은 다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5가지 포인트의 카드 내용을 좀 봤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참조해서 잠깐 실습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에, 그래서 칭찬을 좀 할 만한 그 화제를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최근의 작은 성공, 도전에 대해 좀 질문해 주세요. 네, 뭐 관계 형성에서 사용할 만한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보람을 느꼈던 일이 뭐예요? 라든가 요즘 뭐에 몰입하고 있어요? 라든가 뭔가 요즘 일상에서 하고 있는 작은 노력이 무엇입니까? 최근 자신의 관점을 발휘할 수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네, 이런 뭔가 잘했던 성공적인 일에 대해서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지금 카드 칭찬을 좀 참조하시면서 칭찬 피드백을 많이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1대1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 분 코칭 역할을 하다가 5분 하다가 이제 바꿔서 5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강상 코치님